경험적으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국내 시장을 많이 살려줬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혹은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훼손되었는지 훼손되었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저는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태어났다 좀 쉬고 있는데 얘기 안 나오는 것들. 지금 시장 아무래도 뭐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 하락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유를 갖다 대는 건데 어쨌건 글로벌리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한 느낌.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강하게 올랐던 일본 증시도 꺾였다는 거. 이것도 좀 찜찜하긴 한데 지금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홍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홍콩이 봐야 되고 중국 증시를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저가가 나오는 거가 소위 뭔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내릴 때는 기억하시다시피 뭐 저기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림자 금융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체가 나오고서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있잖아요. 내일 중국에서 GDP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저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네. 하반기에 중추절 그 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 활동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저 활동에서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덜 나오느냐 아마 이제 곧 내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가 제가 보기엔 첫 번째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미국은 항상 중요하긴 한데 제가 조금 일정을 좀 봐봤거든요, 대표님. 봤는데 경험적으로 주식이 어려웠을 때, 우리 증시가 어려웠을 때 이런 말 기억하시죠? 알리바바가 살렸다. 애플이 살렸다. 기억하시죠? 네네. 꼭 미국 테크 쪽의 실적 발표 시즌 전에 국내 증시가 약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항상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그런 거라면 과연 미국 빅테크가 언제 실적 발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봤더니 18일 날 TSMC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 날이 테슬라, 25일이 애플이 있어요. 요것을 같이 종합을 해서 오늘 시황까지 좀 녹여보면 이거예요. 제가 장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지금 오늘 회자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던데 지금 그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줄어들면서 아이폰 가격이나 저기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가 가격 변화했을 때 테슬라 주가 며칠 더 빠졌거든요. 똑같이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로 시장에서 잠깐 뉴스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크게 회자가 돼서 미국 시장에서 회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애플이 밀려버려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했죠. 2등이 애플인데 그렇다고 2등의 영향력이 적나요? 그러면 애플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정말로 왜 국장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까지 봐야 되는지 좀 저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애플까지 나오는 시기가 며칠 남았어요, 지금. 미국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경험적으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국내 시장을 많이 살려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오는 시기가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때가 시장이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거죠. 일단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이슈에서는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아시다시피 후티 방금 문제 다 알고요. 그런데 일단 최근에 해운주들이 움직였다가 쉬더라고 좀 슬슬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각 섹터별로 움직이는 이슈라고 보는 게 맞고요. 코리아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인 여부 그리고 환율 여부 그리고 미국 같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왜 국내 시장 다 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똑같이 그러더라도 같이 봐야 하는 게 우리의 좀 숙명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거죠. 지금까지 빠진 거 2,500선 일단 뭐 깨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반등할 것을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지 이건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기술적으로 볼게요. 보면은 61선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아침에 9시 시작하고 나서 장이 살짝 밀릴 때요 뭐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00 깨면 안 된다고요. 이미 깼죠.
쉽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심리적인 지지선 2,500포인트 혹은 61선 이거는 한번 깨는 겁니다. 여태까지 깼다가 올라왔을 때 그게 바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그래서 단가는 좀 깰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뭔가 지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수십 번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미에서 현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습니다. 깼다가요 올라올 때 빨갛게 반짝반짝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주도입니다. 그게 항상 어려웠다가 올라올 때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섹터가 차기 주도 섹터라고 우리 공식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자 일부 현금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죠. 코스닥의 경우입니다. 코스닥. 지금 거래소는 이런데 코스닥이요. 지금 보시면은 지지선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60일선이 있는데 60일선은요. 825포인트입니다. 830포인트 빠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 장이 한번 안 좋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크게 계속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열어두면 안 되는데 조금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바로 감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뭔가 예측이고 이응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 구성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보죠. 우리가 기본입니다. 환율, 외국인 선물. 오늘도요 외국인 선물이 화면 보시면은 5,000원 팔았거든요. 이게 세트예요. 외국인 선물 팔면 기간 파는 거. 이게 지금 항상 장중에 약간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도 확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외국인들 선물 들어온다 싶으면 조금 안심을 하다가 근데 환율이 적당하고 선물 다시 깬다. 그러면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그렇죠. 외인 선물 2,500선 지지 여부 플러스 여부 60일 이거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다 안정되고 올라오고 하도 된다는 거죠. 차라리 올라와서 시장에서 와 드디어 바닥 찍었다 올라온다 싶을 때 그때 하더라도 좀 주을 종목들은 좀 널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을 확인하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무래도 대북 문제 이것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대북 문제 우리는 웃어 넘겼잖아요. 네, 이제까지. 그렇죠. 네.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가 좀 이게 왜 이 어려운데 저 문제까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대북 리스크에 따른 하락은 매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나와서 빠졌는데 한 11시부터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심 한 이후까지 반등이 세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는 역시 매수였다 생각하다가 오후에 빠지니까 다시 아닌가 왜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뭔가 예측을 하는 것 자체도 장중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정말로 빠른 수급들이 다다다다 붙는 게 제 눈엔 보여요. 그런데 올라오다가요 여기서 잠시 밀립니다. 그러면은 요때 올라섰던 투자자들이 던지는 것도 보여요. 그거 뭡니까? 빨리 매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내일도 이런 그 지리적인 리스크가 시장에서 전이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과거 흐름은요. 통계적으로는 매수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해결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 중인데 일단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올라올 때 2차 전지가 올라오느냐, 반도체가 올라오느냐, 바이오가 오르느냐에서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섹터 자체가 지금 여태까지는 바이오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2차 전지 올라오고 나서 쉬면서 바이오가 바톤 터치를 하느냐 이런 것도 시장의 흐름이니까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증시 흐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한번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 일단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시향을 많이 들으셨으니까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오늘요 대표적인 두 종목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우리가 소부장 HBM 하면 한 끝발했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깼어요. 그리고 같은 HBM 중에서 테크닉이라는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쳤어요. 물론 시총 사이즈라든지 물론 다르긴 할 수 있지만은 같은 HBM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바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테크닉이라는 종목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올해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종목은 TSV 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HBM 쪽에 얘네가 하고 있는 게 테스트 장비거든요. 네. 테스트 장비가 올해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도 올해 작년에 실적이 이미 쌌었던 종목들을 아실 겁니다. 핫했던 것들 아시잖아요. 그거는 바로 올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오히려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 실적이 기대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HBM 안에서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잠깐 이런 말씀 드리고 가긴 했는데 또 반도체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종목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찾는 거가 한 부류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생소한 것들이 있어요. 생소한 아이디어들이 최근에 태어난 것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대표님? 최근에 태어났다 좀 쉬고 있는데 얘기 안 나오는 것들. 결제주들이요. 지금 종목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 안 드려요. 뭔지 아실 겁니다. 전자결제주. 맞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가 좀 급등했었죠. 카카오페이 갔었었고 또 다른 무슨 결제주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쉬고 있거든. 그런데 기술적 별로 안 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지금 이것이 트렌드라고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는요. 최근에 레포트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우리가 일론 머스크 아이디어, 스타링크 아이디어 말씀드렸고 우주항공 정법 총괄됐고요. 그리고 이슈 플레이 나왔고 지금 쉬었는데 종목들이 차트를 안 깨요. 우주항공주들이. 그러면은 아 여기서 새로 태어날 것인가? 이것들을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조금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때 좀 신선하고 근데 최근에 아시죠? 신선한 것들이 실적이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오래 보이는 것들입니다. 테크닉도요 오래 보이는 거거든요. 작년 그렇지.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실적이 없었어요 이 종목은. 오히려 2024년도 1월 달에는 새롭게 올해가 보이는 태어나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가는 거지. 그죠? 갔던 거지. 작년에 너무 우리가 실적 이미 쫙 뽑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는가? 항상 매년 초에는 작년에 물린 것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새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결제 섹터,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저기 소부장 쪽에서도 올해 태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믹스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공부해 볼 만한 주목할 만한 네. 종목들, 섹터들이 있겠죠? 일단 최근에 아이디어가 있었고 최근에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항공주들이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좀 이따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좀 지금 생각을 해놓으셔야지 다음에 매매 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최근에 항공주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4분기 실적이 좋다. 왜냐하면은 10월달에 연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증권가 레포트를 재요약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좋았었습니다. 좋았었는데 어제 사실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슈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유럽 노선이 통과가 될 것 같다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셀온이 나왔던 거죠. 어제 입장에서는. 뭐 오늘도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어디가 남았느냐? 그러면 미국 남았거든요. 일본 남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통과 자체가 좀 까다로운 유럽 노선 통과됐다 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성사가 된다라는 게 일종의 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항공 섹터가 유가 측면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은 시장이 쉴 때 나중에 빠졌을 때 박스권 하단부로 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로 그 다음 섹터로 볼 때 할 때가 항공주도 일부 우리가 좀 아이디어 삼아서 지금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절대 지금 오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MSCI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네. 드렸는데 MSCI로 편입이 참고로 MSCI 리뷰를 할 때 2월 13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월 중순이 지나가는 지금 현재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종목들이 추려지고 있습니다. 추려지고 있는데 증권사 레포트들마다 유안타 증권 그리고 다른 증권사 한 두세 개 증권사에서 파생조에서 커버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직업 관계상 레포트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로 드리는 좀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그 세 개 증권사가 같이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이번에 편입이 확실시되는 종목, 최근에 편입 확실되었다가 탈락이 된 종목들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소위 패시브성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리고 탈락된 것들은 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끝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고요. 2월 달이 끝나면은 또 5월 달이 또 있습니다. 5월 달 편입이. 그러면 또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편입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업종에서 그 업황에서 하고 있는 것들 편하게 시총 사이즈 봤을 때 3조에서 5조 사이즈 있는 것들. 네. 그것들이 뭐냐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HPSP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 종목들이 3조 5조 사이예요 지금 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정도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오고 나서 신고가 날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못 붙거든요. 네. 못 붙으니까 지금 다 조정받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혹은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훼손되었는지 훼손되었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아이디어가 원래 그래서 좀 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당장 내일 튈 거 같은 거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튈 것들은요 아시다시피 좀 작은 것들이 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최근에 움직였다가 좀 쉬고 있고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것들로 좀 관중을 추려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신다면 나빠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한 네. 그리고 하락 추세가 강하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장이라 많은 분들이 좀 공포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감안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럴 때 또 포트폴리오 조정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예, 이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저도 짬밥이 좀 찼나 봅니다. 18년 차입니다. 증권사에서. 예. 어감이 안 좋네. 예, 18년. 작년에 17년 차였고 네. 이럴 때 포트 조정을 많이 해봤거든요, 대표님. 많이 해봤는데 이거죠. 포트 조정을 이걸 이제 어떤 분에 따라서는 미세 조정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하게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안 간 거 팔고 가는 거 쫓아잡는 것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망합니다. 지금 오히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좀 반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쉬거나 내리거나 네. 그리고 많이 빠졌던 게 올라가는 장이 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이럴 때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시즌마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가는 거를 추세선 깬 거 있지 않습니까? 깬 거를 이제 끝났어. 팔아버리고. 이제 추세가 좋은 것들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이요. 이틀 옆으로 횡보해버리면 3일 좀 횡보해버리면요. 잘 갔던 것들 마저 녹아내립니다. 그런 매매는요. 내일 나이스하게 장이 딱 우리가 저점을 잡고 내일 반등 나올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맞춘다는 전제에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오히려 좀 플러스 마이너스 간당간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간 것들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본전 생각이 나셔가지고 분명 플러스 한 3% 봤거든요. 5% 봤는데 여기서 안 줄여요. 오히려 이럴 때 최근에 내가 좀 괜찮았던 것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를 했을 때, 손절을 쳤을 때, 혹은 미세 조정을 했을 때 내 잔고가 변하지 않는다의 그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깨졌을 때 그때부터 내가 좀 약간 야수의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야수가 되려면은요, 아시다시피 현금이 있어야 야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이 없으면 힘드니까는 일단 내일이라도 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 조금씩 플러스 날 때요. 조금씩 현금화를 하셔서 그 다음 장에 대비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장은 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진심 어린 충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소포로 나온 게 LG 디스플레이가 네네. 4분기 영업이익이 1,318억 나왔다고 아, 예.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 이거 참 주주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눈물 납니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1,200억 정도 흑자였으니까는 일단 어느 정도 예측보다 조금 더 나온 수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컨센서스를 맞췄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춘 적 없었습니다. 계속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2024년도 업황 디스플레이 업황은 비전 프로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이패드가 달려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치고 나가 준다면 이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다고 봐요. 항상 디스플레이 업종은요 갈만하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찬불을 끼웠거든요. 네. 근데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요가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는 하루가 됐으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려운 장, 네, 좀 뭔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맞습니다. 예, 예.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시나리오를 각자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좋은 이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